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상 대결에선 이 대표 42%, 김 장관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39%대 33%, 유승민 전 의원과는 38%대 29%로 격차가 조금 더 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이 조사는요, 오차 범위 안에서 김문수 장관이 앞서요. 열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인물은 썸네일에서 이미 보신 것과 같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가장 노동 친화적인 인물에서 가장 반노동적인 인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이 계속 이어지다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시작됐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선서를 한 후에 잠시 자신이 청문회에 임하는 소회를 밝힌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부터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되어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구권 몰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제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지금 또 장관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어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하시면 아마 맨날 며칠,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 발언에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제가 겸손하게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라는 인물 어떤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1951년 8월 27일생, 그러니까 74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라면서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긴 하지만
불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익장이 대단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부천 소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직을 처음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기도지사를 연임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민중당에서 신한국당으로 그러니까 15대 총선에 당선됐던 장면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변신의 귀재다. 그 민중당과 신한국당의 스펙트럼은 정말 극과 극이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는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2010년에는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왔던 유시민 작가, 현 작가를 이기고 경기도지사에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는 떨어지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2년 대선 대선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붙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물이 박원순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하실 텐데 당시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거뒀던 바로 그 선거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패를 거뒀던 선거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찾다가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해서 상당히 놀란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2022년 바로 재작년이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인물이 반노동적인 성향을 너무도 강하게 나타냈던 이 김문수 씨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1988년 양심수 석방 환영대회 당시에 김문수 전 지사,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김문수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9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김문수는 이념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가장 왼쪽에 있던 인물입니다. 40대 중후반까지 김문수는 이 나라 노동운동을 상징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노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고 민주노총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전신이 바로 전노협이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도 지낸 담병호 위원장님께서 1대에서 4대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조직인데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총파업 깃발이 솟았다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이러고 뭐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이런 노래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부른 적은 없고요. 바로 그 조직, 아마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면 바로 좌파 혹은 빨갱이 딱지를 붙일 것 같은 인물 김문수가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전노협의 지도위원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왼쪽에 있는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당의 그것도 노동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전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전노협은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으로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노동당을 거쳐 또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지금은 진보당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김문수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를 더욱더 부정하고 싶었던지 김문수 후보자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2020년에 들어서는 극우로 평가되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함께 하기도 했고 2018년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 박원순 시장에게 그때 3선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3선 당시 선거였는데 23.34% 득표율을 거두는데 그치면서 사실상 중앙무대에서 다시 김문수를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사노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일하는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적 대화, 이게 슬로건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국민 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격차 해소, 약자 보호, 관행 개선, 지속 가능, 이 네 가지 모토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곳의 위원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이 사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의 앉을 게 확실시 되는 인물, 김문수. 이렇게 가장 친노동적이어야 할 자리에 이제는 가장 반노동적 인물이 된 김문수를 임명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갖 비난이 이어질 것을 과연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서 왜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문수 씨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를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 이러한 자리의 수장의 가장 반노동적 인물이 됐다고 평가받는 김문수 씨를 임명한 이유로 저희는 매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김중식 씨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인물, 바로 김중식 씨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매주 저희 뉴스피드를 지켜보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인데요. 또 등장하냐고 또 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김중식 씨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남기고 간 바로 그 많은 수첩 중에서 저희는 오늘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김문수 씨의 이름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 묻은 2011년 연세대학교 마크가 있는 김중식 씨의 수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에 7시에 롯데호텔 3층 연경이라는, 이게 중식당, 고급 중식당이더라고요. 여기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2011년이면 김문수 후보자가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하고 바로 이듬해 초가 되겠습니다. 당시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김중식 씨와 경기도정을 이끌던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문건을 통해서 김중식 씨와 김문수 지사가 꽤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안서, 바로 이 그림인데요. 베를린 월 라스트 프로젝트 인 코리아라는 제목의 한국 독일 수교 130주년 DMZ 60주년 기념이라고 써 있는 제안서입니다. 제안서가 특별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13년,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롯데호텔 식사 자리가 있은 지 2년 후에 김중식 씨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제안서입니다. 보통 경기지사, 그러니까 지사나 시장에게 바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면 어렵다는 추측이 드는데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제안서에 써있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년 전 일이어서 확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행사가 진행됐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실제 행사가 진행됐다면 김중식 씨의 제안이 직접 김문수 후보자에게 전달돼 성사까지 이른 것이고, 실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김중식 씨는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경기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바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지금 보실 봉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 계획서라고 써 있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월요일마다 뉴스피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외웠을, 이제 자동으로 기억이 되었을 주소이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천호수로 298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저게 서울특별시 지하철 문화진흥원이라는 거 써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한국교양문화원, 그리고 밑에는 도예 관련 단체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1603호는 한 군데인데 3개의 조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지하철 문화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지하철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지하철 관련된 일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한국교양문화원이라고 써 있는데, 물론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교양문화원에서 교양과 문화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이 김충식 씨가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낸 문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면 당시에 김충식 씨가 한국교양문화원장 자격으로 제안서에 써 있는 대로 김문수 지사에게 이런 행사를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김문수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임명 과정에 김충식 씨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저희는 제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충식 씨가 저희의 취재에 의하면 2007년, 그러니까 2000년대 말부터 권력, 검, 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층과 상당한 유대를 가지고 이를 추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시대에 등용됐던 인물들이 다시 윤석열 정권에도 장관직으로 다시 기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자료, 수많은 수첩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때 김충식 씨와 그리고 장관, 지사, 그리고 시장, 그리고 고위직 인사 간의 만남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사노위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자리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원탁 위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이 되는 바로 그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김문수라는 인물을 바로 그 자리 테이블의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모두 책임지는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다시 이 인물을 앉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자는 완전히 자신의 이념 지향을 바꾼 이후에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비정규직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 자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뽑는다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인물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두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2011년에 김충식 씨와의 만남의 증거를 보고 나니 아마도 대통령의 장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충식 씨의 어떤 영향력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저희는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취재의 초기 단계고요. 계속해서 보충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 아마도
청문회 그 보고서라고 하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에도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김충식 씨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영향력이 노동정책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충식 씨가 남기고 간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난달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한 인물의 거짓말도 저희가 밝혀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서류는 2015년에 2013년에 추진했던 것과 같은 단체 한국교양문화원에서 전쟁기념관을 장소로 공간 전시, DMZ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민사회 통일준비와 교육근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 특별 심포지엄 이래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주목한 이유는 이게 바로 그 행사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이것도 좀 크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회식 중간에 개회식 그 스케줄 중간에 많이 보셨던 이름이 나올 겁니다.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 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황우여 장관 둘 중에 한 명이 여기서 개회식 축사를 했겠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황우여 장관이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화에서 황우여 장관은 저와 이전 통화에서 김충식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윤남근 판사도 그랬고 신성식 검사도 그랬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김충식은 대답하면 안 되는 인물이 됐다고, 안 되는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김충식 씨가 남기고 간 쓰레기 더미 수첩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어떤 비리, 정관계의 카르텔의 중심 인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까지도 김충식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보도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끝나면 바로 방송이 종료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모두 다 힘든 시절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부담을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보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시절이고 살기 힘든 시절이고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도 항상 힘든 시절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내일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